네, 에코아이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에코아이가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에코아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만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23년 11월 달에 상장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그냥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스마일 패턴이라고 하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거를 이제 스마일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도 그러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종목마다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의미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타이밍이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를 했단 말이죠. 무상증자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요. 대주주가 지분을 70% 갖고 있어요. 실제 유통되는 주식은 3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어때요? 적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해도 뭐 1대1 비율로 해서 크게 의미가 없다. 희석이 덜 희석된다 보면 대주주 지분가 많으니까. 그러면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이 대주주 지분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의 어떠한 경쟁력이 높다라고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 에코가 들어갔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 전문 업체다. 그다음에 이제 ESG라고 해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 현재 이재명 정부가 피고 있는 정책 자체가 알리100이라고 해서 기본 이제 민주당이 피고 있는 정책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린 에너지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상증자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 정책 타이밍과 맞물려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정책 수혜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목이 무거운 종목이 아니에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라이트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수급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월봉상 주가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25년도 4월 달에 이제 90% 정도 상승을 했어요. 부상증자 뭐 관련된 이슈로.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 65%가 상승을 했죠. 10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심지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무상증자, 무증 이슈가 있잖아요. 무증 이슈가 있으면 어찌됐든 그 무증 이슈 관련해 가지고 최고점을 찍은 자리 있죠. 이 자리는 다시 한번 메우려고 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무증은 유증이 있고 무증이 있잖아요. 유증은 돈을 주고 주식을 증가하는 거고요. 무증은 공짜예요. 공짜면 가령 이런 거죠. 만약에 현재 한 주당 가격이 1만 원이에요. 만약에 무증 비율을 1대1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주가는 1대1 비율이니까 5,000원으로 떨어지거든요. 보통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근데 무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1대1로 희석이 되기 때문에 5,000원까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15,000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무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무증, 유증이 있지만 무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증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 유증과 무증 그냥 이거를 되게 웃긴데 좀 이렇게 보거든요.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하긴 좀 웃긴데 유증은 나쁜 거고 무증은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무증을 할 정도면 주식을 공짜로 주는 건데 회사가 얼마나 튼튼하길래 결국
결국 주식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고, 주가를 오르고 내리는 거는 뭐의 영향을 받아요? 심리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뭐 어떠한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물론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면은 더 좋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정부 정책 방향성이 이 에너지 상황으로 가고, 그리고 정책 수혜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주가가 붐을 얻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무상증자까지 있으니까 이거 뭐 이슈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현 상황에서 제 매매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영상 시청하신 후에 목표가, 매수가, 그리고 이제 추가 이슈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검토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렉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뭐 헤드앤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몇 배가 올라갔죠? 6만 원이 24만 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 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 속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봤는데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 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매수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요. 고점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램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1,900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저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심지를 달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평선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와서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62평선까지 내려왔잖아요. 62평선 내려오고 나서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뭐에 수렴하고 있죠? 52평선에 수렴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기에서 979만이라는 거래량이 터졌죠. 유통주식 수가 30%밖에 되지 않는데 979만이면 엄청나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979만이 어느 자리에서 나왔어요? 10,000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그러면 얘네들의 평단은 어디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은 뭐예요? 9,280원이라는 거. 보통 여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에서 2배의 마진을 남겨요. 그래서 928, 18,000원 정도 되는데 대략 17,400원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니시가 나왔죠. 피니시가 나오고 나서 이날 첫날 들어간 물량만큼 소진을 했어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한 번에 물량을 소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물량을 소진을 하는 게 일반적인 메이저들이 가진 물량을 패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얘네들이 100% 물량을 던졌다라고 보시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세가 나왔던 시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돼요? 대규모
매수 급소가 되는 거예요. 매수 급소가 된 자리가 49,280원이니까 얘네가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청산한다라고 하면은 17,400원까지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피니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변동성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손절 구간은 대응을 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 종목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주봉상 흐름을 보여드렸지만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고 2023년 11월 달에 최고점이 26,000원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죠? 주가가 쭉 내려왔잖아요. 쭉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한번 올라가지고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온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2만원 조금 못 미치는 이 가격까지는 한번 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가격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신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롱으로 갖고 가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일단은 여기 심지를 메울 수 있는 부분까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여기에서 18,000원 정도, 35%에서 40% 정도 수익을 보고 대응을 하시고, 물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음봉이 나와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여기 2만원을 돌파하고 24,000원까지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추경이 예산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45조가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에너지, AI 이러한 부처들로 돈이 지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밸류에이션으로 해당 종목들은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특히나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만으로도 막 100%, 200%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대주주 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정 가격대에 올라오면 대주주도 일부는 물량을 좀 청산하지 않을까, 비중을 조금 희석시켜서 65%대 아래로 조금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에코아이의 주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저점에서는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고점에서는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 신호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문자를 받고 싶으신 분들, 매수하시고 매도하시고 이거를 하지 않으셔도 단순히 내가 흐름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응원은 나의 힘, 상은 나의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광.